만약 20조를 1인당 1억씩 보상을 받는다면 1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토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보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존토지보상지원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토지보상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지존TV 구독, 좋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토지보상금 책정된 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10조 원에서 약 50조 정도가 매년 토지보상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니까 토지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1억 계산 2억 정도 받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20조를 1인당 1억씩 보상을 받는다면 몇 명쯤 해당될까요? 아마 계산해보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5년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토지 보상에 직접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만 명이라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한 500만 명 정도 될 텐데 한 10% 정도가 직접 간접 당사자가 되지 않겠나. 그만큼은 토지 보상은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지 보상이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될 겁니다. 그 토지 보상에서 우리가 법률에 정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취득할 때 손실을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공복리 증진과 또는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토지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공익사업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공익사업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공익사업은 기본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 토지보상법 제4조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면 토지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철도라든지 도로, 공원, 학교,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이게 토지보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보상이 아닌 것은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청사 중에서 청사를 넓힌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과연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느냐 토지보상이냐 하는 경우인데 토지보상법에서 열거된 사업이 아니면 토지보상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청사를 넓힌다든지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는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우리 가끔 이런 것들이 있죠. 국도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이라든지 또는 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행위제한이 가해진 것도 궁극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런 것은 토지보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익사업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협의취득과 수용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협의에 의한 취득은 뭐냐면 일단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사법상의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적 거래 계약에 해당하는 이런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유형 계약은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유료금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토지 소유자가 선택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상 합법적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용에 의한 취득인데 수용에 의한 취득은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법령 절차에 따른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업 시행자가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계가 이제 분리돼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내 땅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됐다면 그 공익사업 편입된 관련 법률이 뭔지 공익사업 유형이 뭔지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업이 당의 공익사업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진행될 때 내가 어떤 그 절차 방법 중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은 더 알찬 토지 보상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